일단 수원 단원이 이제 삼각함수가 끝나면 수열만 남아요. 근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수원 수투를 연달하다 보면 수열 개념의 내용들을 다룬 적이 오랫동안 한 적이 없어서 수열을 많이 까먹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수원은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좀 끊어서 하는 중인 거고, 자유투를 할 때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도 좀 기억이 날 건데요. 삼각함수만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유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그래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삼각함수 활용 단원 때문에 그러거든요. 넓이,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용하는 것들 있잖아. 이것들은 단순 공식인 거고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서 좀 까먹을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복습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나눠준 프린트가 어쨌든 이제 좀 우리가 복습을 할 만한 내용들인데, 요거는 삼각함수 활용은 아니에요. 활용은 아닌 건데 문제가 뭘 거라고 했냐면 결과적으로는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요 점의 좌표값 구하래요. A하고 B 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자, 근데 문제의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큰 단원의 반지름이 6이고요. 요 점의 좌표가 7이래. 근데 여기 점선으로 해둔 작은 원하고 얘가 외접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눈금이 6이고 여기 눈금이 7이니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얼마인 거야? 작은 원의 반지름은 1인 거예요. 이해 갔죠? 그리고 얘가 한 바퀴를 굴러서 여기까지 왔대. 그러면 요 원주가 요만큼 길이랑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일단 수치를 표현할 수 있는 거 다 해볼게. 원주가 얼마야? 2파이. 반지름이 1이니까. 그럼 여기부터 호의 길이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가 얼마다? 2파이다. 됐죠?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요 점의 좌표값인 건데, 내가 이걸 다시 설명한 이유는 아까 전에 지금 여기한테 누구야? 찬민이한테 얘기했지만 삼각함수를 배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을 X축, Y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니라, 오케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각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해 가니?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좌표의 A값과 B값을 설명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해볼게. 반지름 얼마예요? 7이잖아요. 6에서 1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럼 우리 이 각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이 각은 우리가 아직 못 구했는데 이 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야, 여기. 요걸 만약에 내가 알파라고, 여기 치우자. 요거를 만약에 내가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호의 길이가 2파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이잖아. 호의 길이 L을 구하는 공식이 뭐야? R 세타죠. 근데 반지름은 6이고 세타가 얼마야?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호의 길이가 얼마래? 2파이래. 그럼 세타는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 각이 얼마란 얘기야? 3분의 파이란 얘기인 거예요. 됐어?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 6분의 파이가 되겠죠.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나머지 각은 60도.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요 각 알았고 요 길이 알았어요. 그럼 A 좌표랑 B 좌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바로 이 점의 X 좌표는 뭐라 그랬어? 하민아? R 코사인 세타라고 썼죠. 근데 R이 얼마고? 7이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6분의 파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A, B값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거 계산하는 게 답이란 얘기인 거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두 가지가 이용되는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좌표 표현법. 우리가 어느 점에 대한 좌표를 나타내고 싶은데 이 좌표를 세타와 길이로 나타내자는 얘기야.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법. 거기에 이 문제에서 요 길이를 이용하려면 L은 R 세타라는 추가 부채꼴 공식까지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 그 두 가지 내용들이 다 상기가 될 것 같아서 문제를 만들어 봤어. 괜찮지? 내가 답을 써주지 않을 거야. 이따 너희들 푸세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제 기본 문제들 나올 겁니다. 내가 거기 요약 정리 부분에다가 사실 다 적어 놓은 내용이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늘상 강조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내가 만든 수업이니까 내가 강조하는 내용이죠. 뭐예요?
삼각형에서는 3요소를 알면 나머지 요소를 무조건 다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다만 그 나머지 요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피타고라스만 있어도 가능해요. 근데 그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으니 조금 더 편하게 빨리 구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이라든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기본 내용이 뭐야? 삼각형이 있어. 그 삼각형에 3요소가 있어야 돼요. 변 3개, 각 3개 중에 섞여서 누군가가 있던 또는 내저번의 반지름, 외저번의 반지름이라든지 뭔가의 조건이 분명히 3개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삼각형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길이가 잘 주어져 있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임의로 길이를 가정해서 풀기도 해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공식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 보는데 사인 법칙 기억나죠? 이거예요. 언제 주로 쓴다? 3요소 중에서 각 2개와 한 변. 각 2개와 한 변. 다시 말하면 각 2개와 한 변. 그게 꼭 이 각 2개를 알았을 때 한 변이 B거나 C면 매우 좋아요. 마주보는 대변과 대각의 크기를 알면 반지름, 길이를 바로 알 수가 있거든. 근데 봐봐. 요 2개 알고 얘 알아? 요 3개를 알아 만약에? 그럼 얘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야? 사실 각 2개를 안다는 얘기는 180에서 얘네 둘을 빼면 나머지 각을 안다는 얘기야. 그 사실 각 2개를 안다는 얘기는 모든 각을 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나머지 변의 길이는 등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2개와 한 변일 때는 사인 법칙이에요. 반대로 세 변의 길이 할 때는 뭐 이용해? 여기 이거 세 변의 길이 안다고 얘를 모르면 얘네도 구할 수가 없거든. 세 변의 길이 하면 뭐 이용이 돼? 코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법칙 공식은 기억나죠? 이 공식은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이거야. 내가 구하려는 각이 A야. 사실 내 A 각이 특수각이 아니면 코사인 A를 통째로 구할 수밖에 없어. 어쨌든 얘를 구하고 싶어? A, B, C만 알면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코사인 법칙이었어. 그래서 세 변의 길이 할 때는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두 변과 한 각을 할 때. 두 변과 한 각을 할 때 뭘 이용해야 돼? 코사인 법칙이 사인 법칙이야. 이건 무조건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두 변과 그 끼인 각이라면 뭘 이용해? 이때 코사인 법칙 이용하는 겁니다. 기억나요? 그 기억하라고. 두 변과 그 끼인 각이면 코사인 법칙. 왜? 이 A가 BC의 끼인 각이야. 그럼 BC, A 이게 두 변과 끼인 각이니 이걸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두 변과 끼인 각이 된 코사인 법칙이 되는 거고 끼인 각이 아니었을 때는 그때 다시 일로 가야죠. 두 변과 그 끼인 각 봐봐. BC야. BC의 끼인 각은 A거든요. 맞죠? 근데 끼인 각이 아니면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안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것과 이거 둘 중에 하나 알면은 하나의 값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등식 놓고 풀 수 있다고요. 기본 접근은 이래요.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 이해갔어? 그래서 도형을 보고 삼각형을 보고 내가 구하려는 길이가 뭔지를 봐야 돼. 내가 구하려는 게 각도인지 길이인지 보통 길이일 거야. 근데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풀어내는 모든 문제에서 삼각형이 요거 하나가 아니야. 여기에서 요걸 구하라가 아니라 삼각형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림 안에 도형이 너무 많아. 그럼 접근의 1차적인 방법은 내가 구하려는 길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도형을 보라는 얘기인 거고 그 도형 중에서도 조건이 많이 있는 걸 우선적으로 이용하면 더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옆에 뭐 코사인 법칙 설명하는 것도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요것도 있어야 돼요. 변의 길이의 비. 사인 법칙 중에서 하나 공식이 뭐 있었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B가 뭐랑 일치한다? 세 변의 길이의 비인 A 대 B 대 C랑 일치한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 길이의 B가 각의 B가 아니라 각 사인의 B랑 일치합니다. 요거는 추가적으로 건 익혀주세요. 근데 요즘은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사인 변 B하고 사인 B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내용이 나와 또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조건이 나와 그럼 무조건 사인 법칙 이용하는 거죠.
코사인 법칙에는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이고. 괜찮아요? 요 내용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외접원의 반지름이 아니라 내접원의 반지름은 뭐 이용하는 건 기억나요? 내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공식. 우리가 기억할 거는 내접원의 반지름 스몰 r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2분의 r. 이거 뭐? 늦게 와서 욕 치려고 했는데 또 대답은 잘해줘. 봐준다니? 대답 더 열심히 해줘. 그쵸? 이 공식 기억나요? 내접원의 반지름은 얘밖에 없어요. 넓이를 너희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하시고 이거 이용해야 돼요. 됐어? 외접원의 반지름 공식 얘밖에 없어요. 근데 책에서는 뭐 다른 공식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응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대단한 내용은 아니라 보고 저것만 그냥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 요거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뒤에 거 볼게요. 내용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각의 크기를 변의 길이로 나타내고 싶다. sin a를 길이로 나타내고 싶다. 그럼 sin a를 요거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야. 기억나시죠? 보통 이건 언제 나와? 이런 문제는. 어떤 도형이 있는데 이게 어떤 도형인지를 말해달래. 이등변 삼각형인지 직각삼각형인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달래. 그럼 우리는 그 삼각형의 종류를 파악하는 방법은 각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길이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이 주어지면 이 각을 길이로 바꿔야지만 해석할 수가 있어서 사인 값을 길이로 바꾸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렇죠? 뭐 얘는 똑같은 건데 얘는 크게 의미 없어요. 이 정도 되겠고 좀 전에 설명한 거 변 길이의 b가 사인 b랑 같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코사인 법칙은 상황에 따라서 분수꼴로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죠? 이건 알죠? 2분의 1 AB 그 끼인각. 이건 알겠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사실 저 공식은 얘를 이용해서 이 높이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인 값을 이용해서. 그럼 높이 곱하기 밑변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매번 그렇게 구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넓이 값을 구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넓이를 이렇게 바꾸거나 뭐 이렇게 바꿔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 이거 똥멍충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아닐까? 이거 말이 안 돼.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2분의 1 AB 사인 세타 끼인각이죠, 이거? 조건 몇 개 필요해? 조건 3개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이거 넓이 구하려면 조건 몇 개 필요해? 아니 바보짓이죠. 그러니까 물론 저걸 딱 이용할 수 있게끔 나오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건 조건 4개를 이용해주면 넓이를 구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 4개죠.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너희들 추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요? 근데 사인 공식, 넓이 공식, 사인 법칙을 저기 넓이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놓은 게 저거예요. 대단한 내용이 아니고. 이건 몰라도 되는데 대신에 나머지 공식들은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보자. 이거는 다시 복습을 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거 알죠? 했죠? 두 번째 요 3번이네요. 이 공식을 뭐라 그러죠? 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이를 알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단 세변의 길이가 예뻐야 돼. 유리수 안 돼. 자연수여야 돼. 그래야지 예쁘게 구할 수 있어. 그 이유는 쓰이지 않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서. 근데 세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다. 그럼 예쁘게 쓸 수 있어요. 이 공식 이름이 뭐야?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 세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했을 때 이건 대문자에 쓰는 넓이 값인 거고 소문자 S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S는요. 이거예요. 세변의 길이를 더하고 나누기 3이 아니라 나누기 2여야 해요. 세변의 길이를 다 더하고 나누기 2한 값이 S야. 그래서 그 S랑 변의 길이를 하나씩 뺀 거를 싹 다 곱하고 루트를 취하고 조심할 게 이 앞에 2분의 1 없어요.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대부분 2분의 1 있다 보니까 이거 다 계산하고 2분의 1 하려고 하는데 2분의 1 없어요.
이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이 내용은 온라인 교재에 있습니다. 온라인 있니? 괜찮아. 이거 봐줄게. 있으면 됐어. 체크해도 돼. 됐죠? 요거 공식 기억하세요. 이건 헤로된 공식이야. 됐죠? 왜? 이건 쓸데가 좀 있어. 계산값 때문에. 그리고 이거 말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 있어요? 신발끈 공식. 곱하고, 더하고, 빼고. 이거 있었죠? 그것까지는 좀 기억을 해줘. 왜냐면 그래야 계산이 좀 빨라지는 거여서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계산이 가장 효율적이냐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평사의 평사.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세타. 그럼 이 평사 넓이는 얼마일까요? A, B 사인. 그렇죠. 이거 보조등 그으면 반쪽짜리인데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데 두 배가 되면 평사 넓이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빼버려서 그냥 AB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괜찮니? 됐죠?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 또 하나. 못생긴 사각형이야.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반으로 쪼개가지고 삼각형 두 개 넓이를 구할 수도 있지만 대각선을 이용한 방법도 있었어요. 대각선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얘가 A, 얘가 B. 이라면 넓이 어떻게 구하는 게 있었죠? 근데? 힌트, 여기 세타. 뭐였지? 2분의 1 AB 사인 세타. 내용이 똑같아요. 뭐랑? 공식 내용이. 삼각형 넓이랑 똑같단 말이야. 다만 얘는 대각선을 이용하고 그 끼인 각이 세타였을 때 구하는 방법이 얘입니다. 증명. 증명을 해야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기억해봐. 어떻게 하면 돼? 증명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더 중요해. 오늘 호준이가 이상해. 너 잠 못 잤지? 너 몇 시간 잤어? 11시 잤다고? 잠 많이 잤네? 정말 되게 못 자는 것 같은데? 운동 간 날이 언제야? 어제랑 금요일. 어제가 그래서 피곤한 거였습니다. 너 좀 약간 정신 없어. 자, 얘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하나 긋고 또 얘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 힘들겠다.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그럼 얘가 무슨 도형이 돼요? 평행하다니까? 평행하다고. 무슨 사각형? 평행하다고. 평행하다고. 평사죠. 근데 이 길이가 A래. 그럼 여기도 똑같이 A가 되겠죠. 평사니까. 그럼 여기가 B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여기가 B래. 그럼 여기도 B, 여기 B가 되겠죠. 그럼 이 평사는 두 변의 길이가 A와 B란 얘기인 거고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 아닐까요? 그럼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아까 했잖아. AB 사인 세타라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이 안쪽에 있는 사각형인데 이 사각형은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아서 결과적으로 전체 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 우리가 구하는 흰색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옵니다. 원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거까지가 또 있었죠. 지금 그게 나와 있는 공식 내용이 지금 여기였어. 오케이? 이 정도까지 알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활용해서 쓰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 변의 길이 이런 걸 막 구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은 이게 다예요. 사인 버치, 코사인 버치. 이거 두 개가 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이런 것들까지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것 뿐인 거라고요. 괜찮겠어요? 이제 준비된 거죠? 이제 활용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아까 내가 오늘 나눴던 프린트 다시 볼게요. 프린트 봐주세요. 정말 쉬운 문제들이 앞에는 프린트 문제 그냥 그대로 고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일단은 조건을 먼저 보세요. 조건 몇 개야? 3개야. 그럼 무조건 나머지 요소, 나머지 각 변의 길이 다 구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각의 크기를 구하래. 이거 좀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
각 C에 대한 코사인 C를 구하라? 이게 더 그럴싸해. 근데 각을 구하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각은 특수각밖에 없어요. 그럼 정말 찍고 싶으면 뭐 해도 돼? 사실 야, 길 대충 맞춰서 길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림 삼각형 그린 다음에 얘가 요각이 될지 특수각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찍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해요. 맞죠? 근데 일단은 그림을 좀 먼저 그려보는데 조건을 보시면 AC하고 BC 공통점이 누구야? C죠. 그럼 C점에서 양쪽으로 뻗어나간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거고 떨어져 있는 각 A의 크기가 30도가 되어야 한대요. 그러면 봐봐. 나는 그림을 그릴 때 점들의 개수를 세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값들 중에서 A는 2번 나오고요. C는 무려 3번 나오고요. B는 1번이 나와요. 괜찮아?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하고 C죠. 그럼 너희들이 그림을 그릴 때 AC 변의 길을 먼저 그려. 그게 더 편해요. 변화가 관련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 갔어? 그럼 AC를 먼저 그림을 그려. 요령이야. 어떻게 보면 가장 조건이 많은 것들을 먼저 사용하라. 우리가 경우의 수 할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 각을 만약에 C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자. 그럼 AC의 길이는 8이란 얘기죠. 됐죠? 근데 두하면 누굴 걸까요? 각 A가 30도. 얘들아, 이 각은 정해져 있어요. 30도. 이렇게. 그래서 어디가 갈지 몰라요. 30도. 됐니? 일단 확실한 건 3요소가 나와 있으니 이 삼각형은 단 하나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주제 이용할 게 뭐냐면 BC의 길이가 4루트인데 4루트2하고 8하고 누가 더 길어? 얘가 더 길죠? 그럼 얘가 더 짧단 말이야. 그럼 4보다는 좀 더 길고 여기서 빗대온다면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길이가 되겠죠? 이게 4루트2야?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콤파스를 그듯이 이렇게 콤파스를 그리면 B가 될 수 있는 점은 어디냐면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이게 4루트야. 콤파스 이렇게 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요 길이가 4루트2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8, 4루트2, 30도. 그림 완벽하게 그린 것 같아요. 맞죠? 맞는 것 같아. 사실 이게 답이야. 그런데 조건을 보면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아니었잖아. 얘들아, 정말 중학교 때 기억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중1 과정인데 삼각형이 단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이 있으라고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세변의 길이 알 때, 두 변과 그 끼인 각을 알 때, 한 변과 양 끝각을 알 때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거였어요. 이건 나한테 배우기 전이에요. 괜찮아, 몰라도 돼. 내가 뭘 안 할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두 변과 나머지 한 각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 각 이렇게 있는데 왜 하나가 아니죠? 느껴져요? 이걸 콤파스 이렇게 그려. 한번 해볼게. 이렇게 콤파스를 그리면 여기다가 만나잖아요? 그럼 요 길이도 얼마란 얘기야? 4루트란 얘기야. 그럼 점 B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C라는 각이 둔각이다라고 했으면 이게 진짜 뭐 우리가 원하는 답인 거야. 근데 C가 뭐라고 나와 있어? 예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삼각형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풀이야. 다시 그림이 안 그려져 있을 때 너희들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알파벳 점들 중에서 반복수가 가장 많은 거 위주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럼 각식 구하래요. 이제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하는 얘기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죠.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아니잖아요. 사인 법칙을 이용하시면 답은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B라는 각은 각 C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해보세요. 내가 지금 안 풀어줍니다.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예제 2번. 나는 이 문제 풀 때 나는 지금 가끔씩 애들 중학교 거에도 하여튼 뭐 하든 간에 이 도형 나오면 난 이게 제일 헷갈려. 제일 아니면 이게 아니 모르겠어. 나 이게 잘 한 번에 안 풀리 잘. 나랑 결이 안 맞는 문제기는 해요. 넌 잘 한 번에 풀렸냐? 난 이게 잘 안 내가 잘 한 번에 못 푸는 문제였어. 자, 문제가 먼저 볼게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 몇 개예요, 얘들아? AC 길이 나와 있고
60도 나와 있어요. 조건이 몇 개야? 두 개예요. 두 개예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와 문자로 나와 있는 조건은 두 개지만 이 그림에서는 얘가 중심을 지나가죠? 그럼 AD는 지름이고요. 거기에 추가 조건이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가 90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다시 보자. 잠깐만, 뭘 찾으라고? 삼각형 문제에서 삼요소를 찾으라고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활용 문제는 만약에 수능 문제에 나오면 완전 킬러까지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중킬러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가장 기피하고 싫어하는 단원이기는 해요. 공통 수학에서. 그게 바로 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형을 많이 안 하니까. 근데 논란이 있어서 중등과정에서 배우는 도형이 다거든요. 고등과정에서 안 배운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고등에서 그럼 도형을 숙제 안 하는 게 맞느냐, 숙제하는 게 맞느냐, 이게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내 생각은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과정을 연습시켜야 된다가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희들이 심도 있게 좀 보는 게 좋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자, AC의 길이, 파란색으로 볼게요. 요 길이 하나 나와 있죠. 두 번째, 60도, ABC. 여기 60도 나와 있네요. 조건 두 개죠. 그 다음 조건이 여기 여기 직각. 유각이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야 돼요. 그럼 난 너희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 삼각형에 3요소가 들어가게끔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다는 얘기야. 한 삼각형 안에 3요소가 들어가게끔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되면 제일 좋아요. 되니? 보이니 혹시? 보여? 난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풀고 싶은 게 뭐냐면 3요소를 꼭 찾고 싶은 거야. 여기가 있으니까 어떤 삼각형 분명히 3요소가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사는데 어이씨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60도, 여기가 90도. 여기도 몇 도야? 90도잖아. 그럼 여기가 몇 도야? 그럼 요 AB, 요걸 H라고 볼게. ABH라는 삼각형은 사의 각을 다 아는 거야. 근데 아쉽게도 뭐냐면 변의 길이 아는 게 없어. AC는 아는데 얘랑 뭔지 같아 보이는 건 맞지만 같다고 증명도 안 되고 좀 애매하단 말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꽤 불편해요. 그렇지 않니? 나만 불편한가? 나만 불편해? 물론 응용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지름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이 60도죠. 그럼 또 어디 있어? 여기도 있네. 같은 거잖아.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그리고 얘가 지름이잖아. 지름이니까 여기 뭐가 돼야 돼? 직각이 돼야 되겠지. 그럼 다시 또 여기가 몇 도 여기가? 30도. 그럼 이 길이가 5라고 했으면 여기도 5가 되는 거겠네요. 그럼 특수각 30도, 60도, 90도로 나와 있는 아주 예쁜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럼 끝난 거야 사실은. 이렇게만 하면 다시 끝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봐봐. 우리가 원하는 그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 길이 요 길이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 안 그래? 뭐야? 여기 30도야. 이거 5야. 1대 루트 3대 2 아닌가요? 맞죠? 여기서 루트 3을 나눈 게 이 길이 아닌가요? 끝난 거네? 계속 틀렸어? 근데 뭐 안 썼어? 사인 버츠 코사인 버츠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이해가? 중학생들 풀면 애들 이렇게 풀어요. 중학교 문제야 사실 이거. 이해가요?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럼 나는 뭐 한 거냐면 기하 문제에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집중을 한 거야.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뭐야? 3요소. 삼각형의 3요소를 만들려고 자꾸만 찾으려고 난 노력을 한 거라고요. 이게 가요? 그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3요소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한 삼각형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막 불편해 머리 잘렸는데 원주각 이용하니까 막 되네 이렇게 푼 거라고. 됐습니까? 나는 요렇게 푸는 걸 좋아해.
근데 이렇게 따라하는 얘기는 아닌데 난 요거를 좋아해. 근데 이건 사실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용한다면 힌트가 뭐냐면 원이에요.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A, B, C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자, 그리고 봐봐. 각도가 A, B, C 여기 60도로 나와 있고 대놓고 나와 있고 A, C가 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정상적인 고등학생들이라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삼각형 A, B, C에 마주보는 각과 각의 크기를 알고 더군다나 얘가 특수각이야.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어떤 공식을 이용하고 싶어져야 돼요? 사인 법칙이죠. 사인 60도분의 5는 2R이다.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얘를 곱해버리면 루트 3분의 5가 암산 틀릴 수도 있어. 맞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름의 값이 루트 3분의 5라고 나왔어요. 오우씨!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 요 길이 안 거네요. 됐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뭘 구하지? 요 빨간색, 주황색, 요 주황색 길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건 무조건이야. 내가 구하려는 BD, 저 주황색 변이 어떤 삼각형의 한 변인지를 이용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럼 이 길이는 포함된 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얘. 두 번째가 얘. 어떤 걸 이용해도 돼요. 답은 다 나올 거야. 그런데 이 문제자의 이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작은 거 말고 이 큰 거를 이용하면 이 큰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다? 이 구해졌잖아. 아까 ABC 삼각형의 외접원이기도 하지만 이 왼쪽 아래는 이 작은 삼각형의 외접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같이 쓰려면 이거 이용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은 R을 알고 있어. 얼마라고? 루트 3분의 5라고 알고 있어. 근데 우린 요 길이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랑 마주보고 있는 각. 요 각에 대한 사인값, 코사인값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알았잖아. 여기 60이고 90이면 여기 얼마야? 30도. 3mm 괜찮니? 사인 30도분의 BD는 2R로 끝낼 수 있는 거라고. 간단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공통 외접원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려고 사인 법칙을 이용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형을 해석하거나 풀어내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다양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조건을 이용하는지는 너희 선택이긴 한데 그 다양한 방법을 같이 알고 있어야 좋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예제 3번. 이 문제는 그죠? 코사인 A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건데 자, 이 문제는 조건이 몇 개니? 조건이 몇 개야? 몇 개? 조건 몇 개? 3개. 하나, 둘, 셋. 3개. 2개. 등호의 개수만큼이 조건의 개수예요. 이 문제는 무조건 조건이 2개인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뭔가를 구할 수는 없어. 변의 길이라든지 이건 구할 수는 없어. 대신 너희들 뭔가를 가정한다면 답은 분명히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저 조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저 조건이 어떻게 사용될까요? 안 떠올라? 봤죠? 운동도 열심히 해, 공부도 열심히 해, 직업도 안 해,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사랑해 주나? 너 같이 운동 좀 할래? 야, 운동 몇 시에 하니 그거? 3시간. 몇 시에? 저녁에 하니? 아, 안 되겠다. 얘 그거 하고 나면 다음날 못 일어난다. 안 되겠다. 어떻게 됩니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가 비율로 말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걸 설마 2대 3대 4라고 하진 않겠죠? 이걸 2대 3대 4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아, 선생님 바보 아니에요. 거꾸로 내양의 곱이잖아요. 여기가 4대 3대 2가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애들아, 비례식이라는 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은 건 두 개짜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 2대 3은 만약에 A 대 B 대 C라고 했을 때 이게 그러면 3A는 2B랑 같고 1C랑 같습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아, 그럼 분명 저 관계를 이용해서 얘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어떻게? 나눠요. 어? 나누라고? 나눠요. 나누라고? 그쵸. 얼마 나눠요? 12. 11을 나누래요. 저 11 나누면 얼마 돼요? 6분의 사인 A는 얼마죠? 4분의 사인 B는 3분의 사인 C가 되죠. 넌 알고 있어. 아직 모르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돼요? 너 어떻게 되냐고. 다 말해보라고, 자식아. 이거 얼마겠냐고. 말 못한다니까, 지금 애들. 저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 지금. 야, 애들아, 미안해. 다들 그럴 건데, 이 비율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비율을 언제 배웠냐면 초6 때 배웠어요. 근데 그때 다 잘못 배운 거야, 사실은.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 비율을. 되게 중요한 건데. 비율이 같다는 얘기예요, 비율이. 아이, 됐다. 그냥 뭐가 되냐면, 이거 K라고 두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sin A는 6K, sin B는 4K, sin C는 3K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6대 4대 3이 됩니다. 이렇게 가야 돼. 알겠어요? 내가 지금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겠죠? 이거 풀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아까 알려주신 거 sin B는 변비랑 같지 않습니까? 맞아. 이거의 B는 길이를 이걸 4대 3대 2대 3대 4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큰일 난다고. 알겠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얘네들의 길이의 B가 이 사인 값의 B가 이거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A 대 B 대 C 세 변의 길이의 B가 6대 4대 3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세 변의 길이를 안 거죠. 그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할 때 세 변의 길이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6, 4, 3으로 그냥 넣어도 돼요. 6K, 4K, 3K 말고 6, 4, 3으로 그냥 넣어도 돼요. 그럼 답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알겠죠? 괜찮니?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 역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 프린트는 순수 100% 내가 다 만든 문제들이거든요. 옛날에부터 수업했을 때. 애들이 가장 헷갈리는 잘못된 상식으로 쉽게 오류를 범하는 문제들만 담아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만 담아둔 겁니다. 꼭 복습을 다시 하세요. 내가 문제 다 안 풀잖아. 지금 다 안 풀어주잖아. 너희들이 풀어야 돼. 자, 다음. 예제 4번. 문제가 뭐냐면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아까 분명 설명했어요. 삼각형의 종류를 알고 싶어요. 뭐 해야 돼? 삼각형의 종류를 알고 싶어야 돼. 변의 길이를 이용해야 돼? 각을 이용해야 돼? 변 길이를 이용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변의 길이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사인 공식 뭐예요? 사인 A분의 A가 얼마야? 2R인 거잖아. 그럼 이 값을 사인 A에 관하여 정리하시면 얼마가 되냐? 2R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저 사인 A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은 각은 없어지고 변의 길이로만 남겠죠? 괜찮아? 그러면 사인 C도 뭘로 바꾸라는 얘기야? 사인 C도 2R분의 C로 바꾸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 마지막 뭐 있어? 코사인 B가 있어야 되잖아. 코사인 B를 길이의 B로 바꿔야 돼요. 그럼 코사인 법칙을 써야 돼. 2AC분의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코사인 법칙 공식이었죠. 요거 쓰는 거라고요. 계산 너희도 좀 이따 할 건데 사실 이거야. 얘는 얘랑 같습니다. 이거잖아. 이거 정리하라고요. 그럼 2R 없어질 거고 뭔가 여기서 뭐 CC 없어질 거고 A 넘어갈 거고 E 없어질 거고 하면은 뭔가가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무조건 삼각형의 종류를 알아내는 건 무조건 변의 길이로만 표시할 수 있으면 돼요. 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얘가 조금 이제 좀 중요한 거라 볼 수도 있고, 풀이법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풀어봅시다. 한 가지 방법으로도 좋으니까 일단 풀어볼게요. 봅시다. 일단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각이 같아요. 그리고 BAC. 여기가 60도래. 그럼 나머지도 120도니까 얘는 둘 다 얼마야? 60도. 이게 특수각이라는 게 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럼 얘를 넓이를 이거 이제 구하는 방법은 만약에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메인 내용으로 이용해서 구하겠다 라고 한다면 일단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길이는 요 길이야. 그럼 다시 말하지만 이 빨간색 변의 길이가 들어간 삼각형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길이를 이용해서 삼각형 누구를? ACD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ABD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길이가 어디가 나와 있냐면 길이가 여기가 8, 여기가 6. 일단 삼각형의 삼요소가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도형은 여기에요. 그리고 두 변과 그 끼인 각이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BC의 길이는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방법은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잖아요. 두 변과 그 끼인 각이니까. 그럼 이 길이가 얼마 나오냐면 루트 52가 나온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뭔가를 하나씩 구해 볼 건데 이 길이를 바로 구하려면 요 삼각형에서 여기 60도, 여기 6, 요 길이를 알면 구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이 길이를 구해내야 되겠네? 방법 뭐가 있을까? 요 길이를 구해내야 돼요. 근데 얘들아, 이 길이는 요 삼각형 내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내에선 구할 수가 없어. 그럼 봐봐.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BD의 길이를 알아야 돼, 그러면. BD의 길이에서 BC의 길이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가요? 봐봐, 다시. 그럼 얘들아, 요 길이를 알면 이거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삼각형인데 3요소 6. 이거 길이 60도인 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맞죠? 그럼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BD의 길이를 구하자야. 그럼 다시 거꾸로 하나씩 가는 거야. 그럼 BD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떤 삼각형 이용해야 돼? ABD 삼각형 이용해야 돼. 그럼 ABD 삼각형에서 3요소가 나와 있거나 뭔가를 봐야 되잖아. 뭐가 나와 있어? 보이니 혹시 있는 거 있어? 이 큰 삼각형에서는 여기가 120도, 여기가 8, 그리고 이 전체가 아직 얼마인지 모르고 전체가 모르니까 X라고 넣을 것 같으면. 그럼 X 구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얘 구하려면 어떻게 되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바로 안 보이죠? 왜 그런 거냐면은 여기 X, 이 전체를 X라고 둔다면 가장 좋은 건 마주보는 대각이 120도니까 사인 120도분의 X는 여기서 다른 조건 이용하고 싶어요. 뭘 알아야 될까?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가 8인 걸 아니까 그럼 요 각을 알아야 되겠네? 요 각을 각 들어간다면 사인 D분의 누구? 8. 요거 이용해야 될 것 같아. 그럼 거꾸로 다시 요거 알아내면 얘 X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 뭐가 되겠어? 사인 D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인 D는 어떻게 구해 또? 여기 도형 이용하면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사인 D는 어떻게 구해? B각을 보여요. 응, 여기는 B각을 구한대. 좋아요. 그럼 B각은 어떻게 구해?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럼 예를 들면 얘가 6인 거 이용하고 싶으면 사인 B분의 6은 누구 이용할까? 얘랑 얘 이용할까? 사인 60도분의 루트 52예요.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 곱하면 찡찡 여기 3루트 3 되죠? 얘 얼마니? 2루트 13. 그럼 봐봐. 예쁘진 않지만 사인 B가 나와 안 나와?
사인 B는 나와요. 얘가 나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들아 사실 요 세변의 길이라면 사인 B도 나오고 코사인 B도 나오는 거예요. 요 각은 알아냈어. 아 그러면 사실은 그럼 이제 문제가 이거죠. 그럼 이 각을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만약에 미적분을 간다면 덧셈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이 각을 요 D에 대한 사인 값을 알아낼 수 있거든. 근데 안 돼. 불편해 미치겠다. 쉽지 않죠. 오케이? 근데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어. 여기를 뭘로 둬? x 빼기 루트 52. 그러면 요 길이를 예쁘지는 않지만 걔 너무 귀찮긴 하다. 뭐냐면 이 길이를 x로 표현할 수는 있어야 되거든. 여기가 8, 여기가 120도, 여기가 x라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요 길이를 x로 표현할 수는 있고요. 그럼 여기에 x 값과 여기에서의 삼각형에서의 세변의 길이와 요 각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요 길이가 나오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만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러면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럼 이 출제자가 원하는 방법은 뭐냐면 동진이가 처음 풀었던 방법이 그 방법이 맞아. 이 출제자의 의도는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에서 넓이비를 이용하라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뭐냐면 여기 넓이를 S1, 여기 넓이를 S2 이 둘을 합치면 이 전체 넓이가 나와요. 맞니? 그럼 봐봐. 우리가 구하는 게 여기가 X인 거잖아. AB의 길이가 8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6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신기한 거는 여기가 다 60도로 아주 예쁜 각으로 나와 있어. 그럼 S1 넓이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나오죠? 여기에 더해 뭐를? 이 S2 넓이를 2분의 1 똑같이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 하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전체 넓이랑 똑같은 거니까 2분의 1 8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120도. 물론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 똑같아서 60도 날라가 있고. 끝났네요.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만 이용하려고 하면 이렇게 엉킨다는 얘기인 걸 하고 싶은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들도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의 공식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이게 제일 편한 방법. 됐니? 괜찮겠어? 자, 두 번째. 이게 있을 거고 실제로 이거는 뭐 꼭 이렇게 풀라는 아니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성질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각의 이등분선이 있고 또 하나는 외각의 이등분선이라는 내용이 있어. 내각의 이등분선 한번 그림 그려볼게. 이렇게 그었어요. 여기 각을 이등분했어. 그럼 아시죠? 어떤 성질이야?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괜찮아? 그런데 너희들이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대해서는 잘 안 하거든요. 자, 기준이 뭐냐면 최초의 삼각형은 ABC야. 각 A에 대한 외곽을 그어볼게.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BC의 연장선하고 만나는 점, 얘가 외곽을 이등분한 선과 BC의 연장선이 만나는 교점 D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질이 있어. 공식이 있어. 혹시 기억나니? 누구 대 누구는 누구 대 누구? AB 대 AC는 BC 대? 이게 닮음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닮은 비가 있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원래 이걸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있으면 얘랑 닮음이지 않아요? 이거의 억각이 여기 아니에요? 그럼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돼? 이등분 삼각형이 되겠네.
맞죠? 그래서 요 길이 대신에 이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CD 대 그래서 아니 AB 결과적으로는 AB 대 잠깐 볼게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가 A, B, C. 그러니까 최초의 삼각형이 A, B, C였고 A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은 점이 D야. 그럼 여기서의 공식은 너희들이 옆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비교하기 쉽단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 있을 건데 이거야. 주인공은 A점에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야. A, B 대 A, C는 이 주인공이 A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으로 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A점 대신에 D점을 대신 A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DB 대 DC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다시 A 주인공으로 이것 대 이거는 다시 일로 와서 이것 대 이거 이렇게 되면 돼요. 근데 그 공식이 여기랑 똑같아요. ABC 삼각형이고 얘가 외곽의 주인공이 되는 점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AB 대 AC는 A 대신에 누가 들어가? D가 들어가서 DB 대 DC가 돼요. 공식이 똑같아요. 그럼 공식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얘를 찾기는 어렵지는 않아. 근데 눈으로 잘 보이지가 않는 게 AB 대 AC는 생뚱맞죠. DB 대 DC가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직관적으로 찾기가 어렵지 않은데 이 그림은 직관적으로 찾는 게 좀 어때요? 조금 불편하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걸로 보통 하지 않고 그냥 공식으로만 그러니까 그림상에 찾지 말고 공식에서 찾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이해갔니? 어쨌든 그래서 요 공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 그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잘 봐. 여기가 60, 여기 60, 여기 이게 다 같아요, 각이.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 ABD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8이었고 여기가 6이었는데 여기를 X라고 본다면 이런 거잖아. 만약에 내각의 이등분선이라면 8대 X는 요거 대 요거다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길이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요 길이는 이미 구했으니까 여기 길을 추가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 두 길이만 알았는데면 X를 구할 수도 있다 이거야. 됐죠? 또 하나 외곽의 이등분선을 이용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 다시? 외곽의 이등분선 삼각형 ABC가 주인공이었고 AB 8대 6인 거잖아. 8대 6은 어디와 어디의 길이 비라고? 여기서 이것 대 이거라고요. 그럼 아까 전에 여기를 만약에 x라고 하고 여기 아까 루트 50인가 구했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루트 50이 돼. x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내각만 이용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외곽의 이등분선을 이용하면 가장 쉬울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요 x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만 알면 여기는 뭐 아까 말한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아무거나 이용해도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괜찮아요? 그럼 너희들은 뭘 해야 돼? 이건 적어놔야 돼. 내각의 이등분선지라고 외곽의 이등분선을 어디다가 정리해 놔야 될 거냐. 공식에 똑같다라고 체킹을 해주라고. 그래야 나중에 보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까 증명하면은 이렇게 돼요. 옆변의 길이 이용하는 거거든.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것 대 이거가 되는 거죠. 맞잖아. 그러니까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라고 볼 수도 있고 긴 것 대 요거는 이것 대 이거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다시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아니냐? 잠깐만요. 요것 대 요거는 뭐냐? 헷갈려. 다시 요것 대 요거는 이것 대 이거잖아요. 근데 이 길이가 얘랑 같으니까 이것 대 이거가 이것 대 이거가 되는 거고. 그럼 이것 대 이거의 길이비가 이것 대 이거예요.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찾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왜 웃어? 왜? 왜? 어?
그렇다고요. 직관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같이 기억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되겠니? 익혀줬으면 하는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봅시다. 일단, 예제 6번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도 너희들의 조건을 한번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보게끔 시킬 거고요. 예제 7번은, 그림이 너무 잘 안 보이네. 프린트 보시면 뭐 삼각형 안에 원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세변의 길을 아는 거야. 그럼 무조건 모든 3요소를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요소를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요 각에 대한 값들을 우리가 다 사인, 코사인을 다 파악할 수가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이 문제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내접원의 반지름, 스몰 r을 이용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다시 물어볼게 얘들아. 스몰 r이 들어간 공식은 오롯이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 되게 뻔한 게 뭐냐면 이 길이가 다 알고 있으니 얘를 구하려면 S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된다고. 이해감? 네. 넓이 구하려면 너희들 사인 A, B, C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코사인을 알고 사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알면 되는데 이거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이용해도 괜찮아. 처음 할 때 그럼 사인 법칙 푼 거 아니? 코사인 법칙 해가지고 사인 바꾼 거 아니? 그럼 어떻게 했어? 그래. 그래서 헤론의 공식을 쓰라는 거였어. 아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서 자이언스 값으로 이쁜 값들이 나오면 각 없이도 넓이 구하는 공식이 헤론의 공식이라고 있었죠. 네. 그거 썼으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겠니? 그러니까 잠깐만 얘들아 편면함이라면 봐봐. 얘들아 여기 5, 6, 7인 거 알면 이 각에 대한 값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다시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세타와 이 5, 7을 이용해서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라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얘를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가면 더 쉽단 말이야. 되겠니? 네. 그래서 그 문제는 너희들 조금 이따가 시간 줄 테니까 다시 풀어보시고. 네. 나머지 문제는 뭐 추가적인 개념이 이용되는 건 없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거거든. 어떤 공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풀고 한번 해볼게요.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고 갑시다. 이거 푸는 거. 이거 어떻게 풀었어? 결과적으로 높이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전체 A각이 60도고 요 높이 구하라는 얘기인 건데 네. 방법은 되게 많아요. 일단은 삼각형의 3요소가 다 나와 있잖아. 이유탄, 두변, 낀각 다 나와 있잖아. 네. 뭘로 풀었어? BC를 구했어요. BC를 구했대. 잘 보세요. 중각이 풀이법. 지우야, 넌 풀었어? 왜 안 풀어? 뭔 계산 맨날. 근데 탐 2, 60이니까 여기 BC 길이 나오겠지. 얼마 나와요? 루트 7이. 루트 7 나왔어요. 천미도 여기 구했나 보다. 그죠? 그럼 어떻게 구했어, 이제? 넓이. 그렇지. 제일 좋은 게 이거라고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넓이 나오잖아. 근데 두 변을 알고 끼인 각을 아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 넓이랑 같아야 되겠지. 이게 제일 좋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힌트 줬잖아. 문제에서. 넓이를 생각하는 게 좋다고. 그죠? 근데 실제로 그게 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물론 여기 길을 구하고 싶어?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를 만약에 x라고 둔다면 여기 얼마가 되겠어? 이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왼쪽도 직각, 오른쪽도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거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겁니다 라고 하면 x 나와 안 나? 이게 기본인 거죠. 중학교 때 배웠던. 그죠? 그래서 x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구하면 다시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요 길이 구해도 돼요. 되지만 하지 말라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방법을 너희들이 넓이를 이용하는 게 더 쉽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걸 막 복합적으로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도형 문제는 특히나 그런데 자기가 잘하는 것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계산이 많이 복잡해질 때도 있어. 그러니까 방법을 자꾸만 어떤 방법이 편한가를 생각하면서 풀어주셔야 한다. 이 얘기인 겁니다. 되겠죠? 그럼 7번은 안 해도 돼요?
헤론의 공식 써봤어요? 써봤어요? 천민아, 헤론의 공식 써봤어요? 여기 넓이? 했어? 아까 공식 나오는 거 했어? 스몰 s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거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그럼 얼마 나와? 9 나와요, 9. 그럼 넓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넓이 되게 쉽죠? 어떻게? 루트 몇 개를 곱해야 돼? 4개야. 하나는 9. 그 다음에 9에서 저거 하나씩 뺀 거. 9에서 5 빼면 4. 9에서 6 빼면 3. 9에서 10 빼면 2. 이게 답인 거죠. 얼마나 예뻐요. 사랑스럽잖아. 그렇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부터가 잘 안 풀렸던 얘기 아닌가요? 자, 8번 그림 보시면 이렇게 되겠고,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거는 Q하고 R하고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래요. 근데 이 문제 전에도 한번 했지만, 문제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것도 아마 기출문제 거, 쓰는 기출문제 건데, 뭐가 이상하냐면, P가 A로부터 6만큼 떨어져 있다고만 나있지, 요 각이 P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P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P가 만약 이렇게 오면 여기 6인 거리가 이렇게 돼 갖고 오면 여기를 P라고 한다면 그럼 Q와 R의 좌표값이 달라지죠. R의 좌표값은 여기가 될 거고 Q의 좌표값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PQ와 PR의 길이가 당연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달라지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여기 점과 여기 점을 연결하래요. 이렇게 주황색 길이. 괜찮아요? 이 주황색 길이도 QR이란 말이야. 근데 그림에서 나와 있는 QR의 길이는 노란색 표현해볼게. 요거인 거고 내가 다시 그린 건 주황색이잖아. 아예 다르잖아요. 뭐지? 저걸 구하라는데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P의 위치는 달라져도 요 PQ의 위치는 달라져도 길이는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난 이거를 캐치했으면 좋겠어. 이해가요? 그럼 P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P의 위치가 달라지면 Q하고 R의 위치는 달라지지만 어쨌든 간에 Q와 R의 길이는 무조건 똑같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돼?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마풀에서 썼어 이거. 동진아 어떻게 풀었어? P는 어디다 뒀어? P 여기다 두고? 오케이. 근데 내가 말한 건 뭐냐면 P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면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자고요. 어디다 보낼래? A하고 B 위로 보내자고요. Q에 가까이 가게끔. 그러니까 얘가 콤파스라고 생각하고 반지름 이렇게 가면 여기 올 거 아니야. 여기를 뭐라 보자고? 여기를 P라고 보자고요. 그럼 P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가 6인 거고 굳이 말하면 여기 이제 4가 되겠죠? 괜찮아? 근데 뭘 구하래? 여기가 P점이야. P점에서 이쪽으로 뭐 해줘야 된다고? 수선에 발 이렇게 내리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이 길이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응? 요 삼각형하고 이 큰 거하고 닮음 아닙니까? 6대 4, 뭐 3대 2 또는 3대 5. 그게 어디에도 적용되겠어요? 이것도 적용되겠죠. 그럼 여기가 x라면 x 대 6은 몇 대 몇? 3대 5. x는 5분의 18. 사인 법칙 이런 게 아니죠. 이건 어쨌든 편법으로 좀 정석적인 건 아니긴 하죠.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으라고요. 이 위치가 변해도 값이 똑같아. 그럼 내가 제일 쉬운 곳으로 위치를 보내라고요. 답을 구할 때 제일 편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요거를 이제 풀어내는 방법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Q하고 R, 그러니까 P를 여기다 그냥 둔 상태에서 Q하고 R을 연결한 요 삼각형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선분의 길이잖아. 그럼 뭘 이용해야 돼? 삼각형을 이용해야 돼요.
어떤 삼각형? 저 주황색 변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 그게 바로 누구야? A, Q, R. 요 삼각형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 그럼 딱 하나는 확실한 건 뭐냐면 요 각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요 각은 구할 수 있어. 요 각을 A라고 한다면 10, 8, 6 세 변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 사인 법칙을 뭐 코사인 값, 사인 값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인 A 값을 알아냈어. 사인은 얼마야? 10분의 6인 거잖아. 이건 괜찮니? 이 그림에서 사인 A 구하라면은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분의 높이에서 10분의 6, 5분의 3이라고 바로 찾는 건 괜찮냐고. 됐어?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요 길이가 x라고 한다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qr을 x라고 한다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분의 x는 2r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린 얘를 구하는 거고 얘를 구해냈으니까 누구만 알면 돼? r값. r값만 알면 되겠죠. 알아 몰라? 6이죠. AP가 지름이에요. AP가 지름이라고. 이게 잘 안 보였을 수는 있어. 근데 왜 그런지 다시 볼게 얘들아. 여기가 직각, 여기 직각이잖아. 얘들아 사각형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요 각과 이 모양은 잘못됐다. 얘랑 얘랑 더한 값이 180도면 이 사각형은 외접하는 원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각형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얘는 존재해요.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래.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이잖아. 그럼 A, Q, P, R을 동시에 지나가는 원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가 직각이래요. 그럼 AP가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부른다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원이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지름이 얼마야? 얘가 그냥 6인 거야. 답은 끝납니다.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 삼각형에 두 개가 모여 있는 그림이잖아요. 저 그림을 다시 한다면 좀 다르겠지만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란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이 네 개의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원은 존재한다라는 거. 이건 좀 알아야 되겠죠.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또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 각이랑 여기 중에서 아무데나 안 돼 보이는데 이 정도? 이 각이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요 네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 현 또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모든 원주각의 크기는 다 동일하거든요. 원 위에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네 점을 지나가는 경우에도 한 원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요거 두 개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적어두란 얘기야. 자, 또 어떤 게 있어?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면 당연히 반원을 그렸을 때 얘가 지름이 된다. 요것도 있겠죠. 적었어? 그래야지. 정리를 안 하면 기억이 나겠니? 안 나겠지. 필기하세요. 나는 그림에다가 뭔가 조작을 하고 있을게. 반지름의 길이가 2. 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네.
자, 이 그림인데요. 이 C가 이 반지름의 중점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원주 위에 한 점 P를 잡아서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점 P가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올라가면 또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괜찮아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세타에 대한 사인 값. 사인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 말은 점 P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각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바뀐다는 얘기예요. 저거는 원주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각의 크기는 바뀔 거야. 그럼 그 각의 크기 중에서 가장 클 때 최대값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일단은 이렇게 모양이 변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도형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삼각형 POC에서 사인 세타가 들어간 식을 세워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는 생각을 합니다.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가 2예요. 여기가 1이고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2와 1이라고 나와 있고 한 각의 크기는 세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인 버치 코사인 버치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뭘 쓸까요? 사인 버치 코사인 버치 뭘 쓰면 좋을까? 사인 법칙이죠.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니잖아요. 그럼 써볼게. 사인 세타분의 얼마는? 1은 같이 불러줘. 그다음에 2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각이 누구야? 사인 C. 그래서 사인 세타는 결과적으로 2분의 사인 C예요.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려면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얘도 커야 돼, 작아야 돼? 얘가 커야 되겠죠? 사인 값은 최대가 1이잖아.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얘가 과연 1이 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될 수 있어, 없어? C가 몇 도이면? 90도면. C가 90도 될 수 있냐고요? 올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90도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의 세타 값이 가장 클 때이겠구나라고 풀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공식처럼만 푼 거야. 사인 법칙 이용을 해가지고.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꼭 이렇게만 푸는 건 아니고, 이거 우리 다음 방법이 더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문제 또. 결과적인 건데, 사인 세타의 최대값이 되려면 세타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각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건, 요 노란색 길이는 고정이고 얘는 변하지도 않아. 얘도 고정인 거야. 두 변의 길이가 일단 고정인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안 될까? 요 각이 작아야 돼. 아니 미안해. 이 각이 커야 돼. 이해갔어? 두 변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얘가 더 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기 올리거나 내리면 뭔가 모양이 달라질 건데 이렇게 보면 안 될까? 결과적으로 POC 이 세 점을 지나가는 외접원은 반드시 존재하죠. 세 점을 지나가는 외접원이 존재하잖아. 이런 원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P의 위치가 여기라고 해보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 흰색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은 조금 더 클까요? 작을까요? 더 클 것 같은데? 이렇게 커지지 않겠어요? 맞지 않아?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세타 값이 커지려면 이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의 사이즈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된다. 느껴져요? 원은 사이즈가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원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기똥같이 잘 그렸다, 그치?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세타야. 이게 세타였어. 그럼 만약에 이 점보다 원 외부에서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 각 알파는 세타보다 커요, 작아요? 더 작아지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 원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이 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베타 각은 세타보다 더 커지는 거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녀석을 지나가는 원의 사이즈는 더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 현의 길이가 동일한 상태에서 원주각의 크기가 커지면 원 사이즈는 작아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각이 커져야 되는 거니까 이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의 사이즈가 가장 어땠으면 좋겠어? 작았으면 좋겠다고요. 그걸 그럼 그림에서 찾을 수 없겠느냐 이거야. 중요한 건 여기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변하면 안 돼요. 요 OC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여기 위에 한 점을 지나가서 연결을 할 건데 그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의 사이즈가 가장 작아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들아 일단 여기 A, B를 지나가는 원래 큰 원이 있었던 거잖아. 이 큰 원이랑 한 점은 무조건 만나요. 이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을 그리면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고 점 두 개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무조건 한 점 이상은 만나야 하는데 원 사이즈가 가장 작으라고 했으니 바깥에 있는 큰 원하고 우리가 그려는 이 원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났을 때가 가장 작지 않겠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내접했을 때가 가장 작은 원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원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교점의 간격도 넓어지면 더 커질 거 아니야. 근데 원 사이즈가 작다 보면 이 교점의 간격도 좁아질 거 아니야. 그럼 가장 작았을 때는 원이랑 접했을 때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그렸을 때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접했을 때가 뭐였다는 얘기야? 가장 작았을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 이 점을 연결해서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됐어요? 그러려면 이 길이가 뭐가 돼야 될까? 이제 이거야.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지름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가 지름인 걸 알았으면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았으니까 지름이니까 직각이 될 거고 답이 나오겠죠. 아까랑 하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수 있다.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다음 10번. 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일단 조건이 두 개밖에 주어지지 않았어. 변 두 개밖에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코사인 B 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죠. 나는 최대한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릴 것 같아. 나라면 일단은. 뭐 이게 대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식으로 풀어도 얼추 풀리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했던 것들을 같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점을 보니 A가 2번, B도 2번이잖아. C는 한 번이고. 그래서 어떤 선분을 먼저 그려? A, B를 먼저 하자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 이 길이가 얼마라? 10이래요. 그럼 A에서 C까지의 점이 6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한 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원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C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너무 막연하잖아. 그 막연해하지 마시고 A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6인 원을 그려보면 여기 위에 어딘가에 한 점이 점 C가 된다는 얘기인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C야. 이렇게 여기 C야라고 이렇게 잡아보라고 일단 이렇게. 그럼 삼각형 연결을 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코사인 B의 최소값. B가 어디냐면 요거예요. 요거예요. 코사인 B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각 B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코사인 값은 1에서 출발해서 계속 작아지잖아요. 90도가 되는 순간 0되고 음수가 되잖아요. 코사인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각 b는 커야죠. 그죠? 생각했죠? 아, 이해됐어? 각 b가 커야 된다고. 이해 안 가? 돼? 어? 됐어? 그럼 얘들아, 이 각이 가장 커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탑 구할 수 있겠어요? 아,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너 기하로 풀었니? 아니, 코사인 거, 사인 버치 썼어? 아, 이 방법이 별론 거니? 그래? 아이씨. 기하적으로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 하는 건. 아, 그렇구나. 네, 미안해. 그냥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너희들이 A, B 좌표 때문에 그러거든? 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이야.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하는 거 요걸 이용하고 싶은 거야. 이 각 B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요. 그럼 코사인 B는 여기 길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 길을 그냥 얼마라고 할까?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코사인 법칙 써보자고요. 얼마 돼? 2 곱하기 10 곱하기 A는 100 A제곱 마이너스 36. 괜찮아요? 이게 끝난 거야. 이거에 무슨 값을 구하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인 거라고요. 좀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20A 분의 64 플러스 A제곱. 이게 이거야. 이거 최소값 구하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직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문제를 푸는 게 이게. 근데 어렵진 않거든. 보이니 혹시? 호준! 할 수 있어! 최소값 구해봐! 주강 이렇게 쪼개면 20A분의 64 더하기 20분의 A가 되고요. 이거의 최소값 구하래. 구할 수 있겠어? 그렇죠. 여기 A는 분자에 여기 분모에 있잖아. 산술 기하 쓰시면 이거 곱해버리면 A 날라가고 400분의 64가 돼서 20분의 8 5분의 2가 되겠네요. 얘가 그럼 5분의 4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계산을 풀면 이렇게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오늘 그래서 도형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도형적으로 갖고 싶은 거라고. 근데 너희들이 도형적으로 접근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최초의 그림이 없으면 그림 자체를 그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법도 알렸잖아. 점의 좌표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거 먼저 그리고 뭔가를 하라고. 이게 나온단 말이야. 떨어져 있는 거리가 똑같아? 그럼 이렇게 원 그림이 된다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 얘들아. 요 각이 가장 컸으면 좋겠대. 여기 원 위에 점을 연결해서 이 각이 가장 컸으면 좋겠대. 지금 언제가 되겠어? 그렇지. 이 점에서 이 원으로 뭘 하라는 얘기야? 접선을 그리라고. 그럼 접하는 점이 있겠죠? 이때를 연결했을 때 이 각이 가장 뭐라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각이 가장 크다면 코사인 B값은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여기 접하는 게 이상하게 하면 여기 접하는 거죠. 그죠? 여기가 6이야. 여기가 세타야. 코사인 세타 구하라고요. 뭐야? 빗변분의 밑변. 근데 여기가 6이야. 여기가 10이야. 여기 얼마 그러면? 8이야. 코사인 값은 5분의 4. 이게 되겠어요? 어이? 이렇게 기하적인 접근을 좀 연습을 하면 돼요. 다만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은 아무런 오류가 없고 괜찮거든요. 근데 얘도 이 문제는 오류는 없어. 근데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뒀을 때는 사실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놓치거든. A 값은 무한대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야. 전제 조건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세 변의 길이가 삼각형의 구성 요소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죠? 그렇지. 얘네 둘을 더한 것보다는 얘가 어때야 돼? 작아야 돼요. 얘가 가장 긴 변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두 변을 더한 것보다 얘가 더 길면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A의 조건은 이게 되게 중요해. 얘네 둘을 더한
합보다는 더 작아야 되고요. 끝이야? 얘가 가장 긴 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럼 물어볼게. 얘는 6이고 얘는 10이야. 얘가 가장 긴 게 아니라 얘가 가장 긴 걸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것만 본다면 10은 6과 a를 더한 것보다는 얘가 더 어때? 얘가 더 어때야 돼? 커야 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넘기면 10 빼기 6보다는 얘가 더 커야 되고 10 더하기 6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고 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 돼요. 이게 삼각형이 될 수 있는 변의 조건이에요.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작아야 되고 차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알겠니? 이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신 없는 사람들은 좀 적어 놔, 이 자식들아. 네,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아, 잘 안 보이는구나.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변의 길이는 1, 1, 2. 여기가 2. 중점에서 1. 1. 직각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45도예요. 특수각이죠. 자, 중점 연결한 거니까 2등분선 22.5도 아닙니다. 이거 절반 아니에요. 중점을 연결한 거라 절반은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일단은 문제에서 어떤 길이 구하는 거냐면 BP의 길이 구하래요. 이 전체 길이를 x라고 두겠습니다. 일단 삼각형의 3요소 다 만족하는 거 맞아요? 완벽하잖아. 그럼 여기가 2니까 이 전체 길이는 2루트도 알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 중점하고 얘를 잡아서 연결. 여기가 수직이 되게끔 내려. 그럼 얘들아, 요 BPM이라는 삼각형은 딱 하나로 결정되는 삼각형이에요. 맞아? 얘는 단 하나의 삼각형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나머지 길이는 우리가 무조건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우리는 무조건 다 나머지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가장 좋은 건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다 해서 여기 x값 알아내면 돼. 첫 번째, 요 길이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여기 1, 여기 루트 5 숫자는 여기 x, 여기 직각. 그럼 요 각이든 뭐 각 하나만 알아도 가능하겠네요. 아, 근데 조금 아주 예쁘진 않네. 아, 바로 안 나와. 그러면 얘들아, 요 길이를 구해볼까? 아니, 요 길이 구해볼까? 요 길이 구해볼까? 둘 중에 하나를 알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여기는 얘 뺀 거잖아. 아, 여기 되네. 표현은 되잖아. 얘 표현이 되고, 이거 표현 되고, 그리고 여기 45도고, 여기 1이네? 그럼 얘들아, 요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이 주황색 성분의 길이를 x로 표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하죠? 한번 해보자. MP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나머지 두 변인 1의 제곱 더하기 2루트 2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2루트 2 마이너스 x 코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예쁘지 않지만 나왔어. 맞죠? 근데 얘들아 이거 풀 필요 없어요. 이 값은 뭐랑 똑같냐면 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요 길이랑 똑같은 것이니 x제곱에서 루트 5의 제곱인 5를 뺀 거랑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뭐 이건 약분 될 거고 루트 2x가 하나 남고 뭐가 나오긴 하겠지만 x제곱이 여기서 나온 게 얘랑 없어질 거라서 계산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값이 나오겠네. 되겠니? 그러니까 한 번에 풀 수는 없지만
코사인 법칙과 피타고라스 섞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식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MP라는 주황색 길이는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공통변이어서 오른쪽에선 코사인 법칙을 왼쪽에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같다라고 조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코사인 법칙의 경우는 어쨌든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피타고라스랑 겹쳐서 사용하면 꽤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요? 요렇게 풀어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뭐야? 자꾸만 내가 기하적으로 이용하자는 얘기인 거잖아. 또 다른 기하적인 접근 방법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힘들지 너? 너 죽겠지? 호준이 원래 수업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데. 얼마나 힘드니, 호준이? 얘를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 좌표 평면에다가 A, B, C, M이라는 점을 만들어낼 거야. 좌표 평면이라고 하면 X축과 Y축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원점이 이 점들 중에서 누군가를 하나를 정해줄 거고 X축과 Y축이 정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X축과 Y축은 무슨 관계예요? 수직 관계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림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을 때 이걸 도형을 떼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일 건데 가급적이면 점의 좌표값이 예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예쁠 거냐면 A점이 여기로니까 가장 예쁠 거야. 그럼 여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느낌상은 이렇게야. 얘를 떼어다가 이렇게 회전시켜. 이해 갔어요? 회전시키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점이 누구야? 여기가 C가 되는 거고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걸로 바꾸자고요.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M은 어디야? A하고 C하고의 가운데 점이고 여기가 M이야. M하고 B를 연결을 하래. 연결한 거잖아. 그럼 점 P는 BC 위에 있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연결되래? 얘가? 어떻게 연결되래 여기가? 수직으로 연결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럼 여기가 누구란 얘기야? P란 얘기인 거라고. 이해 갔어요? 그럼 점좌표를 이용해서 문제 풀자는 얘기야.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얘기야? BP의 길이. 요 길이 구하라는 얘기인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나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P의 좌표를 구해서 P하고 여기하고 길이 이용하면 돼요. 여기가 2,0이잖아요. 여기는 1이고 여기도 똑같이 0,2 여기 길이 2인 거잖아. 그럼 나는 이 P점을 구하고 싶다고요. 맞니? 교점을 구하자고. C와 B를 지나가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 거고 Y절편이 2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인 거예요. P를 구하려면 P를 지나가는 직선 MP 직선의 식을 알아내서 MP하고 얘하고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얘가 어려워? Y절편 얼마야? 1이야. 그럼 이거의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얘랑 직각이래. 근데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1, 여기가 2. 2만큼 증가하는 동안 1만큼 감소해야 돼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2. 그럼 이 직선의 값은 y는 2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뭐 하라고? 얘하고 얘 뭐 하라고? 연립하라고. 그럼 x값 나오겠죠. y값 나오겠죠. 그게 이 좌표라고. 사인 버치 코사인 버치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복잡해지고 뭐가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야. 도형의 문제를 풀 때. 그때 마지막으로 확인하거나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평면좌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더군다나 이 도형은 예쁘잖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그래서 너희들이 도형으로 평면좌표화해서 바꾸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이해되겠니? 오케이?